자, 안녕하십니까. 예. 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각자 개인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만, 감수를 해야 되고, 아무튼 뭐,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메뉴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관리. 자, 여러분들이 이 외식과 관련해서는 항상 어떤 업종, 어떤 계통으로 갈 건지 자기만의 자기가 원하는 분야, 그런 쪽 한식, 일식, 양식, 뭐 베이커리,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뭐 연구소, 메뉴 개발 아니면 뭐 단체 급식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고 외식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메뉴를 하는 거,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입지, 뭐 기타 등등 아이템들이 있지만, 아이템이 일종의 이제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만큼 사람들이 또 메뉴에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메뉴에 따라서 이제 뭐 각종 인테리어 같은 것도 변화가 있겠죠, 그죠? 자, 뭐 해물 종류다 이러면 인테리어 자체도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개 껍질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자, 또 그 다음에 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런 거. 자, 이거는 뭐 이 메뉴 자체가 마케팅이 되기도 하고 홍보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레스토랑의 얼굴이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뉴 같은 경우에 메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매출이나 아니면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뉴의 또 다른 말은 뭐 차림, 식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이제 뭐 품목과 형태를 체계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야 고객 확보가 되고 또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제 레스토랑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자, 이 식당을 어떻게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이 메뉴는 레스토랑의 경영 활동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자, 식당 통제의 기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봉착이 됐나요? 한식 같은 경우. 자, 한식 같은 경우 생각 외로 뭐가 많아요? 일이 많습니다. 왜? 반찬 가지수가 많습니다. 반찬 가지수가 몇 가지? 뭐 각종 나물 그리고 국, 그 다음에 뭐 부수적인 간장, 그 다음에 고추장, 뭐 비빔밥집을 예를 들자면은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들어가는 나물 종류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한식에. 자, 그러면 뭐 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받는 가격은 뭐 만 원에서부터 한 5만 원 사이 뭐 그 정도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반찬 가지수도 많고 또 양도 많고 또 하고 나서 치우는 것도 많고 또 준비하는 것도 많고 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즉 다른 비용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 자 그런데 양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뭐 양식에도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접시 하나에 부수적인 뭐 각종 컨디멘트하고 각종 이제 주재료들 뭐 예를 들면 돈가스 들면 뭐 야채 조금 그 다음에 돈가스 하나 그 다음에 밥 하나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야채 절임 요런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한 접시에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져다 주는 사람도 편리하고 청소할 때도 어떻다 그냥 한 번만 쑥 닦아버리는 그런 간편함. 그런데 가격 자체는 뭐 한시가 똑같잖아요. 금액 자체 뭐 프리미엄 해가지고 뭐 안에 치즈 들어가면 보통 뭐 좀 더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많은 12,000원 그런 형태.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쟁에서 각종 인건비나 재료비나 그리고 뭐 각종 씻는 비용이나 준비 비용이나 또 이런 비용들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또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적어도 이제 앞으로 20년 정도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돼요. 한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한식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세대들이 다 끝나버리면 한식할 세대들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인건비나 기타 등등. 그때 되면 지금 한식 하시는 분은 20년간 힘들겠지만 굉장히 뭘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또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메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자,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중에 경영자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가지고 경영자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 식당의 목표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식당은 어떤 걸 추구한다? 횟집이라며, 막설 횟집이라며 회를 아주 저렴하고 신선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음식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자, 예를 들면 닭집 같은 경우에는 삼계탕집 같은 경우에는 인삼주를 서비스로 준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스시 종류집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각종 튀김이나 간단한 막기 같은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영자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 예산에 대한 측면이 있다는 거. 자, 예산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음식으로 인해서 파기되는, 자,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음식 원가율,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형태, 시설, 이런 거에 따라서는 또, 뭐가 되나요? 이제 결정하는 요인들이 된다, 메뉴가. 자, 예를 들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고급, 횟집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자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 자, 가격도 좀 비싸게 받겠지만, 각종 생선들에 대한 어떤 하루를 보관하는 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서비스할 때, 패스트푸드처럼 사람이 직접 자기 물고 자기가 챙겨가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종업원이 가서 앉은 자리까지 서빙을 해주는 자 그러한 풀 서비스 형태 자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비율이 좀 더 업 되겠지요. 원가 비율이 자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인의 입장에서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자 납품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원재료의 수입과 수요와 공급, 계절적 변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경영자는 자, 계절적인 변동이 심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라든지 아니면 자, 수요가 갑자기 뭐 수입품 같은 경우 중단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 예를 들자면 게 같은 경우, 대게 같은 경우, 러시아 대게, 기타 등등 한국 대게. 자, 이런 해산물 같은 경우 나오는 철이 있잖아요. 그죠? 겨울철 같은 경우. 자, 그럴 때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계절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싼 경우도 있고, 또 날씨의 요인에 따라서 태풍이 온다든지 비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러면 또 수확이 적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한때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뭐 고기 수입 같은 경우 양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외국에서 지속적으로 오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수입에 대한 노선이 막힌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 이런 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에서 원자력이 터지면서 그쪽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동해안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예, 그런 많은 동태집들이 사라졌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원재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괜찮은지, 계절적인 변동 같은 것도 자,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경우도 그 뭐 각종 구제역이나 아니면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또 많이 발생되죠. 그죠? 자, 오늘날의 메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시락이나 간편식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집 같은 경우 배달업을 옛날에 했던 집들은 오히려 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죠? 뭐 한 대 하던 오토바이 한 대로 배달하는 업체가 지금 뭐 한 세 대 정도. 자, 그 다음에 도시락 같은 경우도 도시락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 대비해서 뭐 적어도 한 10배 정도의 매출이 이제 성장세가 있고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왜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단체로 모여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개별적으로 가져가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이제 경영자적인 측면에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또 그 다음에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또 무엇이 있다? 자 경영자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달 업종으로 계속 굉장히 많이 바꾸고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무료 배달, 뭐 그 다음에 배달료를 좀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배달을 어디까지 뭐 해준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시설, 장비 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기와 수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가마솥 족발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족발을 네, 충분히 삶을 수 있는 커다란 솥이라든지 장소가 따로 분리되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주방 비품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뭐 보통 식어 보여도 그걸 다시 끓여서 말리는 과정,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뒤처리 과정, 중간 처리 과정, 전 처리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품에 대해서 먼저 챙겨봐야 됩니다. 경영자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또 경영자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면은 안 될 경우에는 대응 방안으로 어떤 메뉴가 유사하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예를 들자면, 계절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합쳐지는데, 자, 아구찜 같은 경우, 또 비슷한 종류인 대구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전복찜 이런 형태로 같은 양념이랑 같은 시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 손님의 입맛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 뭐 튀김 종류 같은 경우 뭐 닭만 튀기더라도 닭 튀김 종류가 있겠지만은 닭만 튀기는 게 아니라 뭐 감자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메뉴 새우 튀김이라든지 이런 튀김의 야채 튀김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좀 더 같은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면 투자 비용이나 아니면 메뉴는 다양해지고 고객 만족은 늘어나고 좀 매출은 올라가고 만족도 올라가는데 시설적인 측면 이런 비용들은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경영자의 측면이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 자 이렇게 각종 족발을 만들고 뭐 짜장면을 만들고 뭐 치가지고 아니면 뭐 음식을 제조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각종 자격증이나 아니면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지, 직원들에 대한 뭐 능력, 그 다음에 직원들이 조리를 하면서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직원 수 아주 뭐 매출이 많다. 그러면 직원 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이 카운터 쪽에 로비 쪽에 또 있고 배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바쁘게 운영된다면은 각종 업무 분장이나 아니면 직원의 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또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많다면 뭐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경영자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메뉴 개발은 하부 시스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메뉴를 개발해서 접목을 조금 전에 앞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할 수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자, 주변 상권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족발집이 있다. 그러면 그 족발집들만 쫙 모여 있는 데서 자기만의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그 다음에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자,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뭐, 과메기가 있는데, 경상북도에 포항쪽에서 나오는데 그 과메기를 단데 다 가위로 썰어가지고 줘요. 그런데 한 집만은 이걸 뜯어서 주는 거예요. 과메기를. 그러면 훨씬 더 맛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족발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충동 족발하면 족발집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이 족발집들이 장사는 잘 되는 집이 있는데 더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저녁 타임에 술이나 기타 등등 이런 장사는 잘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은 주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말 장사가 안 된다?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많이 식사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먹을 그런 메뉴들이 없다는 거. 애들이 뭐 족발 좋아합니까? 어른들이야 이제 뭐 족발에 소주나 아니면 뭐 콜라겐 이런 뭐 피부 미용 이런 이제 뭐 홍보 전략이 들어가 있어서 뭐 좀 인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메뉴와 같이 세트로 합칩니다. 자, 가족 세트 형태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뭐 돈가스나 아니면 뭐 비육가스 뭐 아니면 이제 뭐 오믈렛 이런 것들하고 뭐하고 같이 족발하고 같이 세트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차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더라? 예, 주말에 가족들 단위의 매출이 많이 증가하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데하고 다 똑같은데 양념 자체가 뭐 좀 틀리더라. 자, 예를 들자면 이제 같은 족발이라도 냉채 족발 형태로 해서 와사비가 좀 들어가서 여성들이 좀 좋아하는 매콤한 맛 이런 형태로 좀 더 특별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뭐다? 경영자적인 측면이고, 자,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소비자들은 오늘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 영양적인 요인을 소비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뭐가 있나요? 뭐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뭐 단백질, 뭐 기타 등등 다른 영양소들이 있는데, 자, 맛에 대한 균형도 중요하지만, 자, 균형 잡힌 음식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힘든 일을 많이 하는 곳, 뭐 조선소라든지 자, 자동차 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계통엔 또 누가 많아요? 남자들, 중년 남자들. 자, 이런 부분들 땀을 많이 흘리고. 자, 그다음에 학생증이 많이 다니는 곳들은 어때요? 연령대가 좀 낮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건강과 관련된 이제 뭐 음식 그런 거, 생선 같은 경우 이제 뭐 어탕이나 이런 거, 자 그런 거 같은 경우 뭐 살이 안 찌고 뭐 좋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이제 메뉴가 뭐 성장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뭐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 뭐 이런 각종 주위 환경에 따라서도 음식의 메뉴가 좀 틀려지겠죠. 같은 단백질이라도 바닷가 쪽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나 뭐 이런 종류들에 의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고요. 자, 산골이나 이런 강원도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을 싱싱한 걸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산물을 아예 안 먹어요, 거의. 그러면 뭐 오로지 뭐 육고기 형태의 단백질을 섭취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내륙으로 갈수록 횟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가게가. 그리고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뭐 횟집이나 아니면 조개, 뭐 해산물 위주의 자 그런 형태. 자,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나이적인 특성, 이런 그 성별적인 특성,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 이게 또 남아있네.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생활, 습관이나 음식, 서비스 선호도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뭐 많이 소비자 측면에서 뭐 메뉴에 대해서 조건을 건다는 거. 어떤 조건을 건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조건을 거는데, 자, 음식에 대한 모양이나 색깔이나 또 그 다음에 온도나 맛, 질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담아내는 방식에 따라서, 자, 따뜻한 것은 따뜻하게,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은 차갑게, 자, 그렇게 외적인 요인도 필요하다는 거. 또 비주얼 보여주는 거. 자, 조개구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 조개가 다 구성이 익어졌지만은 그 위에다가 다시 술이라든지 이런 걸 사건 뿌려서 불을 붙여서 가져다 준다든지. 자, 그 다음에 로바다이야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 로바다이야끼 같은 경우에 뭐 소고기국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뭐 데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나온다든지, 또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인 요인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닷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광주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홍어, 그 다음에 막걸리, 그 다음에 뭐 김치, 이런 뭐 삼합이라든지, 또 경상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치라 해서 상어 고기, 상어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제 삶아서 만들어 먹는 이제 그런 오래된 습관들. 그 다음에 울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래고기, 예, 고래고기 같은 자 그러한 형태들, 자 이런 이제 뭐 부분들이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 많겠죠, 그죠? 심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생리학적인 요인, 그런 거. 우리나라는 안 먹는데 외국에서는 먹고, 외국에서는 먹는데 우리나라는 안 먹는 그런 형태.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전라도 쪽 같은 경우는 뭐 콩잎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고, 자 이런 생물학적, 생리적, 또 자기가 자라온 이제 그런 인적 요인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죠? 뭐 기타 사회, 종교. 자,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조금은 자제하고, 이슬람, 그 다음에
뭐 아락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나 아니면 소고기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술 같은 거 아락 같은 경우에는 안 먹기도 하고 자 뭐 이런 가족에 대한 가계도 그리고 교육 수준 또 그다음에 뭐 경제적 요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한다는 거 메뉴에 대해서 자 잘 사는 동네에서는 주로 먹는 것들이 이제 뭐 소고기 위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중간 돼지고기 좀 저렴한 좀 못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호하는 것들이 좀 사면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니까 닭고기 그런 메뉴들이 이제 좀 잘 팔리고 자 이런 뭐 어떤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요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히 메뉴에 대한 네, 경영자 측면, 소비자 측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음식적인 측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